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한글날 연휴,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15시간 만에 불길은 잡혔는데요.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특별히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는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경찰 차벽이 다시 등장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관련 내용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행하고 재계는 반대하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논란 뜨겁습니다. 재계는 전례 없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제자리 걸음이었을까요? 이 법안이 정말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지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감장에서는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민구 기억하십니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강민구 판사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냈고 공개적으로 삼성 이재용 일가를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직 판사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왜 국감장에서 그 이름이 불렸을까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알아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넘겨야 될 텐데. 한글날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늘 높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너무 예쁘고 맑은 날씨인데요. 이 좋은 가을날 거리두기 때문에 또 걱정돼서 집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은 한글날이니만큼 한글 이름 예쁜 애청자분들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름 아니면 손자 손녀 이름, 친구 이름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쁜 한글 이름이 있으면 자랑해 주십시오. 10,000원의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글날 쉬는 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네, 그 어젯밤 11시쯤 이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은 강한 바람 그리고 건물 마감재 등을 타고 빠르게 위아래로 번졌는데 이 소방당국이 즉각 조치에 나서서 이 큰 불길은 2시간 만에 잡았습니다만 잔불이 좀 이어져서 이 13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후 12시 25분께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네.
울산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이후 이 피난층과 옥상 등으로 대피해 있던 주민 54명을 구조했고요. 여기에 자력으로 빠져나온 사람들까지 모두 91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사망자가 한 분도 없어요. 네.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불을 보신 분은 뭐 뉴스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재가 상당히 큰 화재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화재 확산 전에 이미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이들이 건물 안에 진입한 상태로 이 내부의 불을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라고 합니다. 주민들도 소방대원들의 지시를 잘 따랐고요. 네, 이 저층 주민들은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춰서 빠져나왔고 이 고층의 주민들은 피난 공간에 들어가서 이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에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좀 많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장재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인데 불이 위층으로 그렇게 쉽게 옮겨 붙은 거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해당 건물의 외장재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장의 알루미늄 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인데요. 이 단열과 흡입에 뛰어나지만 또 시공에 또 간편하지만 이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천 냉동 창고 화재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40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게다가 1999년에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도 해당 외장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근데 다만 이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이 된 바 있는데 아이고 그 이전에 지어졌구나. 맞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문제입니다. 해당 주상복합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다리차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이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가 전국에 1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울산 소방본부에는 이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점점 높아져가고 이 부동산 대책으로 용적률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안전 대책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고층 빌딩 아파트가 30층 넘는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이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좀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54명입니다. 54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 38명이고요. 서울 17명, 경기도가 9명입니다. 대전과 부산이 각각 5명씩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추석 연휴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는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또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추석 연휴 걱정했었는데 2차 3차 대유행 같은 거는 잘 막았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근데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네, 정은경 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이 확진자 수 외에도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도 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20%가 넘었는데 네. 20% 안쪽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가 지금 그 감염병을 억제하고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당 몇 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냈냐라는 건데 지난번에 막 3명 막 4명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1 이하면은 지금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감염병이 억제되는 흐름이나 의미인데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관심사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하나.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다음 주에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조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특별 방역 기간인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면서 이 불필요한 외출 모임들을 자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완화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 집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 같아요. 네, 이 경찰이 지금 철저하게 차단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이 광화문 일대에 다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웠는데 다만 지난 3일 이 개천절 집회 때와는 달리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제 펜스로 광장 주위를 막아서 진입을 통제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일부 인도는 이 폴리스 라인 등으로 막혀서 통행이 금지가 됐고 시민들이 좀 짧은 거리를 빙 둘러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뭐 일부 시민들이 이에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또 다른 시민들은 경찰의 차단을 이해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역은 지하철이 또 무정차로 통과하나요? 아니요, 무정차 통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일부 출입구 통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개천절 때 이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이 서울 도심 이렇게 3중으로 건물을 했었는데 90곳이나 막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57곳으로 줄었고 네. 2중 검문만 하게 됩니다. 예. 한편 이 광화문 일대의 집회는 금지가 됐는데 그 일부 단체는 그 릴레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습 집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8.15 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독립문, 도남문, 남대문, 보신각 등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차벽을 세우기는 했으나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경찰차가 그 거리를 막으면요, 교통의 흐름도 막고요. 그리고 지나치다는 생각도 조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경찰이 지금 상황을 봐서 잘 지금 막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옵티머스 펀드 관련돼서 여러 보도를 하다가 거기에 이재명 지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가 지면을 통해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데 일종의 이제 금융사기 관련된 혐의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문건이라면서 그 내용을 조선일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이 경기도 광주의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했고 이 두 사람이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 인허가 시점이 올해 9월이다. 뭐 예상 차익은 1,68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해당 문서가 펀드 사기에 이용한 가짜 문서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이다라면서 이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인데다가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 관련 업체는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한테 또 좀 강한 유감을 표했어요. 네, 뭐 조선일보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이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문건이 왜 지금 유출돼서 이 특정 보수 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적폐 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을 목 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네. 조선일보에는 그 제목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서 옵티머스 사업 문의를 했다. 최동욱 고문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네. 이런 주장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면에도 라임의 전주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통해서 준다는 사장은 안 줬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목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주 노동자 한 분이 출석했는데 큰 화제가 됐어요. 네. 예. 전북 군산 계야도에서 이 배를 타고 일하던 이 동티모르 출신의 노동자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의 국감 등장이 왜 주목이 됐냐면 이분이 거의 이제 노예와 같은 노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동티모르 국적의 30대 이 코레이아 아폴리나리오 씨인데요. 네. 이 배에서 일하면서 식사 대신 초코파이를 제공받았다라고 밥을 안 줘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고요. 쉬는 날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이 하루 평균, 그러니까 노동 중에 휴식 시간이 0.7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쉬는 날이 0.1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못 쉬었네요. 네, 10달 가야 하루 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섬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폭언을 들었다라고도 했고요. 이 곰팡이가 핀 작은 방에서 4명이 함께 생활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니 동티모르 사람이 한국에 왔어.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베트남 네. 사람들 많이 왔고요. 캄보디아 분들도 와서 선원으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아폴리 씨도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월급이 19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데 문제는 하루 근무 시간에 비하면 택도 없는 돈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시민단체에서 이 연장 수당 휴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325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19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업장을 옮기면은 한국에서 다시 취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못 비판 하고, 없이, 어떻게 없이 주장도 못 하고요. 그리고 노동을 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고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돈벌이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지내는 거죠. 네. 이분 어제 국감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모든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인간답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뉴스를 전하는 제가 미안하네요. 네. 병무청에서 BTS 병역 혜택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병무청은 오늘 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 지난해 11월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 당시 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이 전반적인 대체 복무 감축 기조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에 공정성, 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다만 이 병무청은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의 징집, 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 개정안은 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BTS에서는 병역 특혜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BTS가 우리 군대 안 가겠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팬들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팬들도 한 적이 없다는 거 얘기합니다. 강원도 하천에서 돼지열병 발생했습니다. 돼지열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돼지열병이었는데 어쨌든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이 농장 사육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1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철원 소재 도축장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 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 괜찮아. 8수 중 한글 아니잖아요. 그래 어려워요. 네네. 세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예.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전 5시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주변 키우는 돼지 다 살처분 됐죠? 네, 2,465마리인데요. 예. 향후 이 정부의 감염 경로 조사에 따라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돼지열병을 막아야지 이런 그 동물들의 떼죽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처분만이 이게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돼지열병 빨리빨리 막아서 더 큰 피해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669님이 대구 택시기사입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공 치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
택시 기사님들 요새 어렵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좀 힘내주십시오.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이번 주 넘기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1246님, 여주 남한강변에 차를 세워놓고 작곡하고 있습니다. 보트에 매달려 수상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들. 싱그럽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보고만 계세요? 뛰어 들어가세요. 한번 해보시죠. 네, 착콕이라. 네, 예쁜 한글 이름 제보 받고 있는데요.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4323님, 제 여동생 이름이 김푸른이에요. 푸르다는 순 한글말인데 부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자꾸 부르게 돼요. 아, 푸른이, 푸른. 네, 김푸른. 아, 네, 좋네요. 7550님, 저희 아들 28살인데 이름이 박한글입니다. 한글날 태어나서 오늘 생일이군요. 박한글. 네, 아이가 좋아하죠? 네. 0624님, 초등학교 친구 이름입니다. 안기염.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 놀라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한글날은 평생 귀여운 인생을 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인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안귀염이래요, 이름이.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귀여움일 거예요. 네. 참. 4977님이 제 이름은 박꽃님입니다. 제 이름을 들으면 동생 이름은 하는 이런데 대부분 달님이냐고 물어보지만 동생 이름은 뭘까요? 햇님이랍니다. 아, 꽃님, 햇님. 아, 예쁘네요. 3348님, 안녕하세요. 딸 아이 이름인데요. 자, 이름이 첫째는 박연두, 둘째는 파랑입니다. 색깔로 이렇게 했구나. 박연두, 파랑. 아, 네. 6055님, 저는 22살 대학생 담서라고 합니다. 담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릇처럼 많은 걸 담아서 사람들과 나눈다는 뜻이에요. 강담서라서 항상 재밌답니다. 친구들이 다들 담서 너 어디 간담서? 이렇게 담서 너 집에 갔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라임이 나오는 참 재밌고 예쁜 이름이에요. 아, 예쁘네요. 담서. 8430님,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군요. 제 이름이 박맵씨입니다. 진짜예요. 본명입니다. 아, 예. 3대째 처음으로 태어난 딸이라고 예쁘게 자라라고 고민해서 지은 한글 이름입니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어릴 때부터 놀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개명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지은 이름이라 개명 못하고 있어요. 네, 맵씨님.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 방면 정체는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속도가 더디고요. 이제 귀경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수도권부터 충청권까지 50km 구간 정도 막히는데요. 천안 부근에서 특히 길게 계속 밀립니다. 북천안부터 천안 휴게소 부근까지 21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방면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이후 안성 휴게소 부근과 기흥부터 수원, 판교에서 반포 사이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8km 구간 정체가 남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빠르게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 때문에 막히는 서산에서는 해미부터 9km 구간 여파가 길어졌고요. 이후 송악에서 서해대교, 서평택 분기점에서 막히다가 다시 바란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매성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일찍과 금천 사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정경제 3법. 이게 뭐길래 기업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잘 알아들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기소 전후에도 삼성전자 주식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올랐고요. 제가 예. 다른 계열사 주식도 많이 봤는데 네. 그렇게 큰 문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총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를 정도로 풀고 가면 네. 저는 여러 가지 삼성의 주식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도로 풀면요. 네. 자,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 자, 공정거래 3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청취자분들의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재계나 언론에서는 기업을 막 옥죄다 예.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수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규율하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누가 도움이 되느냐?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소비자,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을 사시는 금융소비자 이런 분들의 도움, 개인적인 자산 가치 증식에 도움이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주주와 그리고 거기 회사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네네. 자, 그러면 주주나 회사의 노동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속칭 오너라고 불리는 그 총수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기업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삼성하고는 전혀 삼성한테는 득이 되고 총수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약간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법안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네네. 3법 다 그렇습니까? 예, 3법 다 그런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차이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개별 기업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투명화 그러니까 총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기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뭐 계열사끼리 막 얽히고 설키고 그 안에서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게 하고 막 예, 서로 예. 뭐 도와주고 이것도 총수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총수들이. 그렇죠. 예. 네. 그 회사를 더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총수들이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예. 심지어 뭐 회사도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은 붙였다가 예. 또 최근에 주가 폭락한 LG화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또 회사를 또 떼고요. 떼었다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찌 됐건 맥은 네. 자, 이 공정거래 3법은 총수는 불리할 수 있으나 회사한테는 유리하고 주주한테도 유리한 법.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풀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재계에서는 3% 룰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투기 자본에 먹잇감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건 진짜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 소설인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수기만 했잖아요. 예, 이사회인데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누구라도 독립적인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네. 견제를 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지. 이걸 뭐 감사위원회 그리고 한 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한 명 들어간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외국계 투기 자본이 삼성전자를 뭐 먹어버리고 이럴 수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재계에서 이거를 투기 자본 그다음에 해외 기업 해외한테 먹힌다. 예. 대표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다 금융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도 자기들이 주식을 사고 그거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뭔가 막 자꾸 분탕치를 치고 뭐 오늘인가 심지어 그런 기사도 났던데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의 중국 경쟁 기업의 스파이를 감사위원으로 앉힐 거다 이런 막 극단적인 소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신기하죠. 네. 언론에서 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기업, 재벌 기업을 위한 기사, 재벌 기업도 아닙니다. 재벌 총수를 위한 기사만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공정거래 3법에 대한 그 좀 정의가 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은 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만 일단은 총수의 이해와 너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큰 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은 이 정도 얘기하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네. 다른 얘기를 뭐 다른 언론에서 나온 얘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해외에서는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 정도 법안 이 정도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옥죄기라고 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이런 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재계랑 보수 언론에서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이렇게 후진적이고 정근대적인 지배 구조는 없어요. 다른 나라.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불과 몇 퍼센트, 네. 5% 미만으로 오너라고 이렇게 다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급 국가마다 이런 어떤 경영진이나 총수의 이렇게 불법 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하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소송들이 걸리죠. 민사소송이 걸리고. 감옥 가겠죠. 네, 그다음에 감옥을 가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앨런이라는 분식회계인데 네. 그 앨런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는 28년. 예, 그리고 14년을 살고 작년에 감옥에서 네. 나왔어요. 28년. 예. 네. 저기 28년 감옥형을 네, 네. 감옥형을 선고받았죠. 네네. 그리고 거기를 앨론을 봐주던 회계법인도 네네. 28년 예, 맞습니다. 선고받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비교할 게 전혀 못 돼요. 네. 마스크를 조금 벗어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좀 잘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오신 김에 이창민 교수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재벌가에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일단은 합의 카드로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계가 이 공정경제 3법을 자꾸 기업을 옥죄고 경제가 힘든데 왜 그러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는 법안이고 이런 거를 차지하고 나서도요. 그러면은 노동관계법이라는 거는 노동시장 유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전 세계의 정책 목표 중에 가장 핵심이 고용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용이 흔들리면 그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는데 자기들은 경제 위기 때 왜 경제를 옥죄냐면서 예.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네.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코미디라고 봐요. 앞뒤가 안 맞네요. 예, 앞뒤가 매우 안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참 큰 문제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극빈층이 1억 명 느는데 갑부들은 8천조 재산 불렸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네네네.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네. 서민들 국민들은 어려운데 재벌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직격탄이 가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기가 오면은 취약층의 직격탄이 가잖아요. 예. 네. 그런 문제들은 전혀 대안을 내지를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대안에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들고 나온. 아, 네. 별로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성수님은 청취자인데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소설을 저렇게 잘 쓰는데 왜 노벨문학상은 안 나오는 걸까요? 우리 언론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교수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8338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김우중이 없는 대우 그룹은 어찌 됐나요?
빵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너의 중요성, 이 총수의 우리나라는 뭐 총수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우중이 없어서 대우가 망했다기보단 네. 김우중 전 회장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대우가 부실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전후가 바뀐 얘기입니다. 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삼성에서 언론사를 만들고 그 언론사의 출입증을 들고 국회를 출입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진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재계 플러스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를 전파라는 게 언론인데 언론에 굉장히 삼성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경제 권력이라는 게 네. 또 하나의 그냥 일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만든다. 이걸 가지고도 큰 논란인데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신기 매체가 다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뭐 그거는 꼭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교수님도 잘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면 됩니다.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공정경제 3법 통과되면 우리 재벌 중심 경제 체제에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저는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보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있네요. 의미 있죠. 네, 안을 보면 그다지 뭐 개혁적이고 그다지 멀리 간 건 아닌데 자, 방향을 바꾸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네, 공정 경제로 가는. 네. 알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이니까 나라 말싸미 김국의 나라 그런 영화 아닙니까? 말모이 아닙니까? 네,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런 영화는 내년 한글날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루지 말자고요.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그 영화는 다른 데 다루고요. 네네. 자, 오늘은 굉장히 날이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뭔가 따뜻한 영화, 이런 영화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외로워요. 분들이 힘들어요. 네. 고독해요. 막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혹시 이 영화를 놓치셨다면은 정말 볼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370만 관객이 들어왔고요. 흥행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영화다 이렇게 꼽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 어우, 좋죠. 라라라. 라라라. 가나다라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 정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저는요. 근데 이거 네. 라라랜드는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 빼놓을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라라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톰 행크스 같은 명배우가 예. 이 영화는 정말 이 영화를 내려주신 신께 감사함을 느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감독이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위플래시로 굉장히 유명한 예. 분이신데 아무튼 사실 이 영화는 그 전에 아카데미 이전에 영국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작품상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카데미 작품상이요. 네,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예. 그중에서 진짜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문학상, 미술상, 주제가상 다 받았거든요. 휩쓸고요. 작품상도 사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작품상을 부르려고 이제 시상자 2명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워렌 비티랑 이제 페니 디너웨이라고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순간 이제 옆에 사람을 그 두 분 그분들이 딱 바꾸서 뭔가 당황하고서는 이제 옆에 있는 페니 디너웨이에게 넘겼는데 그분이 라라랜드라고 부른 겁니다. 네. 그래서 라라랜드의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제작사, 뭐 배우들, 감독 감독들. 다 올라와가지고 막 울고 감격하고 수상 소감도 막 네.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헤드셋 낀 스태프가 딱 올라와서 갑자기 뭘 건네준 겁니다. 예. 그리고서는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걸 인지시키고 그때 작품상은 문라이트였죠. 네, 문라이트라는 정말 문라이트 역시 정말 대단한 영화인데요. 아주 결이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예, 흑인 동성애. 네, 이런 맞습니다. 코드를 봤죠. 베리 젠킨스 감독의 네. 작품인데요. 한글날이니까 노미네이트 이런 거는 후보작에 올랐다. 알겠습니다. 수상했다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라라랜드도 그럼 한국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라라 땅 이렇게 해야 되나? 라라 땅 모르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볼까요? 네, 굉장히 해프닝이 있었던 라라랜드인데요. 요 네. 영화는요, 처음에 이제 막힌 도로에서 그렇지. 시작을 합니다. 거기 시작부터 가야 돼요. 네, 시작 부분이 진짜 막 막힌 도로가 이렇게 보여지고 꽉 막힌 도로. 네, 꽉 막힌 도로. 어디론가로 가고 있다는 네. 걸 보여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막 답답해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뮤지컬을 펼치는. 네. 일단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일단 쓰러지고 가는 그런 영화. 그렇죠. 네, 막힌 도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아닙니다. 네. 그냥 막힌 도로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가을날 아닌가요? 가을날? 네,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계절이 점점 변하는데요. 봄, 네. 여름, 가을 쭉쭉 변해서 가을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예. 요때 이제 막힌 도로에서 막 대본 보고 있는데 이 여자 미아라는 여주인공이 네. 이걸 막 대본을 보고 있었어요. 엠마 근데 뒤에서 엠마 스톤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빵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나가고 이 미아는 사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배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려고 오디션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불운한 일을 겪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디션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감정 잡고 연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오디션 도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다른 참가자가 막 울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디션을 망치게 됩니다. 떨어지죠. 네. 오디션 망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야 우울해하지 말고 파티 가자. 그래서 파티 갔는데 파티에서도 뭐 별다른 게 없고요. 그러다가 레스토랑을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피아노 치는 남자가 남자. 네 피아노 치는 남자 세바스찬이죠. 라이언 고슬링. 네, 라이언 고슬링인데요. 이 세바스찬은 어떤 친구냐면 진정한 재즈 음악을 꿈꾸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세상이 나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세바스찬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는 신사예요. 네. 그래서 레스토랑 사장은 와서 얘기를 해요. 야, 쉬운 거 쳐. 쉬운. 징글벨. 이런 사람들 거 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징글벨 치라고 이러니까 절대로 얌전히 징글벨을 치지 않아. 치지 않죠. 거기서 자기의 음악성, 작품성 계속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가고서는 자신의 연주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잘리죠. 잘리죠. 잘리고 나오는데 그 연주를 미아가 마침 본 겁니다. 그리고서는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혹시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연주였어요 하는데 세바스찬은 지금 너무 화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미아를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가을에 만났다가 겨울로 가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우연히 파티장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서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요. 네, 서로 신경 쓰고 괜히 말 걸고 허세도 부리고 이러다가 끝날 때 이제 둘이 같이 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래다 줄게요 하면서 이제 둘이 그 어둠이 깔린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시작됩니까? 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네. 예, 차를 찾으러 걸어가다가 네. 왠지 그 상황이 로맨틱한 겁니다. 네. 그 어두운 주차장이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공원이 있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야경을 보다가 둘이 홀린 듯이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보통 그런 데서 갑자기 춤추면 아우 좀 오그라든다, 부끄럽다 막 그러는데 네. 라라랜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쵸?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게 아름답죠. 아름답죠. 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라라랜드에 대한 평을 듣고 계십니다. 0385님께서 라라랜드 한글날이니까 그럴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라랜드는 나성 땅이죠. 나성 땅 나왔습니다. 네. 자, 블루드리머님이 라이너님은 오늘 한국어로 부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국 이름 한국어로 바꾸면 뭐예요? 안감? 네,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사랑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네, 사랑이 꽃피는데요. 이게 그래서 세바스찬이 이제 미아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꿈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배우, 한 분은 재즈 연주자. 네, 그러니까 너무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한 명은 배우인데 오디션 맨날 떨어지고 한 명은 진정한 재즈 하고 싶은데 가난하고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예술을 알아주면서 그렇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이 같이 영화 보러 가거든요. 네. 그것도 옛날 영화 보러 가자. 그게 아마 그 되게 오래전 영화예요. 그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가가지고 영화 네. 보고 천문대 안에서 사랑에 빠지고 정말 우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춤추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네. LA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맨날 비자금 찾으러 다니고 맨날 가서 쫓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LA가 너무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가을날이요. 그런데 그 네.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그렇듯 그렇게 그렇습니다. 행복하지만 않아요. 예, 정말 환갑과도 같은 정말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그런 얘기였지만 사실 이들이 여름을 맞이하고요. 이 세바스찬이 처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네. 뭐냐면 돈은 없고 너무 힘든데 친구가 이제 메신저스라는 밴드를 해요. 존 레전드. 예, 정말 요즘 음악 하는 겁니다. 요즘 음악. 네. 돈 되는 음악, 인기 상업적인 있는. 음악. 네, 그렇죠.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세바스찬이 그 팀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 팀에 들어가니까 이제 인기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세계 투어를 돌고 동남아 순회 공연 갑니다. 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아는 하필 또 1인극을 해야 되는데 또. 혼자 열심히 진짜 용감히 1인 모놀로그 연극을 준비를 해서 폭망. 극장에 올렸는데 폭망. 진짜 온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때 또 세바스찬은 도와줄 수가 없이 투어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요. 네,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라랜드가 네. 그토록 평단의 호평을 듣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뒷부분의 아름다움이 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근데 사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세바스찬이 않았죠. 미아를 응원하는 마음은 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아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렇죠. 경적을 올려주고 오디션 보라고 하고. 오디션 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미아가 자신의 모든 걸 토해내면서 오디션을 하는 또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미아는 대배우가 됩니다. 네. 데뷔가 됐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하죠. 네, 다른 사람이랑 하고 그 다른 사람이랑 아이도 낳고 잘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이렇게 가는데 재즈 음악이 나와서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데 그 레스토랑이 미아가 한때 세바스찬이랑 사귈 때 네가 나중에 진정한 재즈를 하게 되면 셉스라는 이름을 써. 네. 이게 세바스찬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그 재즈 바에 가서 거기서 연주하고 있는 세바스찬을 다시 만나요. 운명적이죠. 아름답죠. 그리고 세바스찬의 연주가 시작되고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이 영화의 가장 역대급 시퀀스인데요.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순간들이라고 어쩌면 미아가 세바스찬이랑 헤어지지 않고 둘이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가 이렇게 그동안 라라랜드에서 나왔던 주요 곡들과 함께 쫙 펼쳐집니다.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대미를 장식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뭉클해지죠. 네. 그래서 어떤 정말 사랑은 깨졌지만 두 사람의
어떤 지난날의 꿈, 네. 아련했던 그런 사랑의 순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LA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LA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주요 장면들이 영화 후반에 미아가 혼자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은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촬영을 일부러 미아가 세바스찬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벤치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네. 미아가 혼자 헤어지고 나서 가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벤치인 거죠. 네.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아름답죠. 그게 바로 사랑의 환상, 그런 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시사회 쌀쌀한 가을에 보기 좋은 따뜻한 영화 나성땅 라라랜드였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라랜드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와, 장대한 뮤지컬의 한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Another Day of Sun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Still I did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sheen.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you'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you'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